다이어트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살롱입니다. 오늘 바로미 의원의 유재욱 원장님과 함께 모든 사람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하루에 얼마나 운동하시나요? 하루에 이제 걷는 것을 생활화를 하려고 생각 네. 중이긴 하죠.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고 하니까 운동하러 갈 시간 네. 자체가 매일매일 나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걸어다니는 습관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엔 또 러닝이 그렇게 유행이어가지고 요즘 그 러닝화 사는 것도 계급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몸무게를 좀 줄여야겠다, 아니면 이제 체격을 봤을 때 어디를 좀 사이즈를 줄이고 싶다 할 때 운동하고 식단하고 병행을 하잖아요. 근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살을 빼고 싶으면 먹는 거를 줄여야 되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죠. 그러면 중년 이후에는 다이어트를 추천하신다면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 일단은 소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식? 예, 소식이라는 게 먹을 때 사실 우리가 뭘 보면 침이 고이잖아요. 네. 보면서 먹어야겠다라는 신호가 와서 본능적으로 와 먹게 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제어하려고 할 때는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화가 날 때도 한 1분 정도 참으면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가라앉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딱 봤을 때 1분 정도 이게 딱 참는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참아? 그럼 어떻게 참아요? 다들 똑같아요, 근데. 똑같기 때문에 네. 딱 먹고 싶다고 생각할 때 1분을 딱 해요. 그럼 이제 참아요? 평정심을 찾잖아요. 평정심을 찾고 그러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크를 봤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일부러 참어. 일부러 참아. 일부러 참고. 참고 천천히 먹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소식을 하는 게 좋고,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거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만큼 남았는데 가정주부들이 남은 그 너무 아까워가지고 먹고 사실 나면 그쵸. 숨을 못 쉬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이게 진짜로 아깝다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이거 나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었던 거라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먹었을 때 내 네. 몸에 다이어트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까울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다이어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뭐가 아깝냐고 하면 네. 내가 지불한 금액에서 이만큼을 남겼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과소비를 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돈을 지불했다는 거. 소식을 하라고 그래서 네. 소식을 하니까 배가 빨리 고프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먹으면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먹으라 근데 똑같지 우리가 않아. 중요한 거는 네. 먹는 양과 네.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기본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횟수를 3번을 먹는 걸 1번을 먹어라. 네. 이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5번을 먹는 거를 3번 줄여라. 이것도 네. 사실 힘들죠. 네. 그러면 쉬운 방법은 횟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각각의 먹는 양을 줄이는 거죠. 다이어트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재밌어야 돼요. 쉬워야 된다는 거는 방법을 쉽게 만들어야 돼요. 단순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양을 줄이자. 내가 지불한 금액은 내가 먹은 만큼을 내가 이 금액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 그걸 바가지 썼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이 음식, 예를 들어서 무슨 탕 종류를 네. 설렁탕이나 이런 걸 드셨을 때 다 드시지 않잖아요. 네. 남기죠. 네. 그거 아깝다 다 드세요? 안 그러시죠. 나중에 먹고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고 조금 남기죠. 예. 남기죠. 예. 대부분이 사실 많이 남겨요.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좀 다 드시지. 근데 꼭 케이크는 안 남기려고 해. 똑같은 거예요. 설렁탕은 남기시면서 케이크는 안 남기시려고 하는데, 케이크도 설렁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을 만큼 먹고 밥만 먹겠다라고 예. 생각하고 그러시면 이제 훨씬 편하시긴 하죠. 네, 근데 사실 운동도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을 조절해서 먹는 양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좀 빨리 효과를 보고 싶으면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나 뭐 주사를 맞거나 싹센다? 뭐 요즘에 위고비는
그 비만 지수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하긴 위고비는 하던데. 지금 뭐 정부에서 예, 아주 모니터링을 하고 예, 있으니까. 어쨌든 삭센다랑 위고비랑 같은 약이긴 하거든요. 네. 같은 약인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냐, 아니면 매일 맞는 거냐 이제 그 차일 뿐이어서 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다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품절이기도 하고 오용이나 과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지금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보조 방법들, 네. 뭐 약을 먹는다든가 주사를 맞는 당연히 도움이 되죠. 환자분들이 저 병원에 왔을 때마다 그런 질문들을 해요. 원장님 먹을 때 뭐가 제일 좋아요? 아, 그쵸. 뭐가 제일 좋아요, 원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가 그러죠. 만약에 뭐가 제일 좋아요라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른 걸 저희가 왜 합니까? 그렇죠. 뭐가 제일 좋으면 그것만 팔면 돼요. 네. 다른 걸 왜 팔아요? 예. 제일 좋은 게 이건데. 그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뭐가 제일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방법들의 차이들은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원장님은 예를 들어 삭센다나 위고비나 이렇게 주사제 같은 것들을 아, 이 사람은 처방을 해줘야겠다라고 판단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뭐 다이어트는 네. 첫 번째 원칙 제가 말씀드렸죠. 쉬워야 쉬워야 된다. 예. 쉽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너무 병원의 역할은요. 삭센달 제가 만약에 1년치를 처방해 드렸다고 하더라도 네. 환자분이 그걸 안 맞으면 소용없는 효과가 거예요. 없죠. 네. 다이어트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네. 다이어트는 본인 스스로 하는 거지 절대로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본인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 힘드니까 그거를 병원에서 도와주는 것뿐이죠. 네. 식욕 억제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삭센다나 이렇게 다이어트 제품이나 나온 것들도 역시 병원에서 본인 혼자 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그거 자체가 살을 빼주는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식욕을 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걸 주는 그렇죠.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잠자는 수면요, 네. 그다음에 먹는 식욕, 예. 그다음에 이제 이성을 만나는 성욕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욕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식욕은 다른 거를 대체할 정도가 되기까지 해요. 성욕이 없을 경우 식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잤을 때 식욕으로 다 때우고. 그래서 이 식욕이라는 게 세 가지 욕구 중에서 다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대체가 되는 그런 욕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아, 절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잠은 10시간 자던 사람들이 5시간 잘 수는 있긴 해요. 근데 하루에 3끼, 4끼를 먹던 사람이 한 끼 먹기는 좀 되게 힘들죠. 성적인 관계를 애인이 있던 사람이 애인이 없이 살 수 있어요. 네. 다른 것들은 조절의 가능성들이 물론 힘들지만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데 식욕은 안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안 될 정도로 좀 심각한 분들한테 예. 그렇죠. 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고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원하는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위고비가 당뇨약인가요? 그렇죠. 삭센다나 위고비나 다 당뇨병 치료제죠. 당뇨병 치료제에서 당뇨병 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이 빠지더라. 네.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국 주사 같은 경우도 배국 주사도 이제 항암 환자들한테 주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얘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개발이 됐고 마찬가지로 비아그라 같은 경우도 고혈압 치료제였었는데 이게 네. 발기부전제 치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작용은 부작용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큰 것이 이제 췌장염을 우리가 둘 수가 있긴 일으킬 해요.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GLP-1이라는 것 자체가 네. 췌장이랑 관련이 되어 있고 아, 그래서 이 소화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약제다 보니까 네. 이 정상인 사람이잖아요. 네. 당뇨도 아니고 예. 정상인 사람을
그거를 억제를 시켜서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먹은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그널이거든요. 우리가 식욕 억제제는 여기서 배고프다는 걸 줬는데 여기서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싹샌드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부터 주는 신호 자체를 안 주는 거죠.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다 시그널이잖아요. 네. 내가 졸립다고 생각하는 시그널이 있거나 네. 막 내가 뛰어서 피곤하다는 시그널이 오기 때문에 난 쉬려고 하고 막 어떻게 하다 일하다 보니까 쪼록쪼록 소리가 이 쪼록쪼록 소리가 사실 배고프다는 신호를 준 그쵸. 거거든요. 이런 신호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신호 자체가 정상적인 아닌 신호를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식욕을 억제해서 체중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맞으면 식욕이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요요현상이라고 보통들이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요현상이 없는 다이어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요현상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식, 네. 절식 네. 막 금식을 하고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살이 빠지죠. 안 먹었으니까 빠지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많이 먹어. 네. 많이 먹으면 살찌겠죠. 네. 적게 먹어서 살이 빠졌는데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 그럼 요요일까요? 많이 먹어서 요요입니다. 살찐 거예요. 네, 많이 먹어 살찐 거예요? 많이 먹어서 살찐 거예요. 많이 먹어서 살찐 건데 요요 현상에 대한 우리가 정의나 이런 것들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항상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있는 향상성의 법칙을 갖고 유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끼를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보면 체중이 원래대로 체중으로 가 있고 한 끼를 안 먹어서 굶어갖고 체중이 떨어져 있어도 그 다음날에 또 정상 생활을 하면 또 내 원래대로 체중으로 가 있고 이게 항상성의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내 체중을 유지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걸 깨트리는 경우가 생겨요. 갑자기 과도하게 단식을 하거나 해서 살이 빠지면.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올라오잖아요. 예. 빠졌긴 했지만 정상으로 올라올 때 우리 몸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우리 몸의 주인이 살을 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만큼 빠진 상태를 더 얹혀서 예. 내 체중에서 얹혀서 가려고 해요. 그게 요요현상이에요. 그러면 과도하게 더 이제 과도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다음 올 수 있는 건 요요현상인데요. 그거는 내 체중이 이렇게 하면은 아, 이 몸은 항상 요만큼 빼려고 하는구나. 그 뺄 만큼을 내가 대비해야지 해서 용병이 됐든 저축이 됐든 지방을 모아놓는 거예요. 네. 그게 요요현상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이어트는 쉬워야 된다고. 재밌어야 되고 그 쉽고 재미있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네.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역시 쉬워요. 사실은. 쉬워요? 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하고 같이 하면 가장 편합니다. 아, 다이어트 누구랑 같이? 예,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면 네. 서로 연인끼리 하는 거예요. 네. 데이트를 꼭 네. 뭐 영화관을 갈 필요 있습니까? 뭐 병원 와서 리프팅 시술이나 이런 걸 받으셔도 네. 될 만큼 네. 같이 하시는 게 아, 누구랑 같이 한다. 누구랑 같이 하는 것이 그럼 서로 간의 약속이 돼버려요. 그렇죠. 서로 간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고. 좀 더 쉽고 두 번째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네. 서로 간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둘이 연인 사이라고 네. 하면 우리 둘 다 체중을 어디까지 뺐을 때 네. 뭐 서로 사주자. 아, 이렇게 보상이 있으면 좋다. 보상이 있는 게 좋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 보상이라는 체제 자체가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해야 되는 여성분이 네. 살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남자친구가 너 3kg만 안 빼면 나랑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뭐 당연히 체중을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3kg을 만약에 빼기 위해서 본인이 감량을 노력하겠죠. 하면 뭘 해주겠다.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런 보상을 이용한 그런 다이어트 방법도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몸은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통해 갖고 계속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게 내 거가 되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 만약에 그걸 망각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억과 망각의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좋은 결과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되도록 나쁜 기억들은 망각을 이용을 해서 버렸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서 단기간에 하는 것보다 항상 내가 이제 그래서 소식을 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걸어 다니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자동차 운전을 해서 피트니스에서 가갖고 거기 1시간 뛰고 오시는 경우보다는 거기까지 갔다가 오시는 게 걸어서 갔다 오시는 게 훨씬 낫겠죠. 돈도 안 들고 뭐 무슨 그런 말씀인지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울리는 다이어트 방법을 고안하셔서 네. 하시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한번 오늘 저녁에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나에게 적합하고 쉽고 재미있는지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닥터살롱은요. 너무나 재미있는 바로미 의원의 의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